진보 정부가 들어서만 집값이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 그런 게 내려 있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지금 사면 큰일 나요. 작년, 재작년도 오르기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책 금융 때문에 올랐거든요. 정부에서 정책 금융을 풀어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오르는 상태예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는 말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다른 세금 다 놔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의 재분배는 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를 과다하게 내는 거를 분배해가지고 보유세로 돌리라 이거예요. 또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로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고 집 사러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진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집 사려고 안달이 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앞으로 이제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이런 통념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어요. 경기 사이클상 올라가는 경우에 억울하게 뭐 진보 정부 때 전 정부에서 올라갔던 게 지금 오른다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뭐 보편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더군다나 또 공약에서도 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러니까 이건 또 집값이 또 폭등하겠다. 해서 지금 진보 정부가 지금 들어서자마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지금 뛰고 있어요. 이거는 심리 상태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지금 팔고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집값을 올리는데 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외국인이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 강남의 아파트나 고가 아파트를 사서 얼마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많이 사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4개월만 해도 4,000채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 대상이지만 어쨌든 지금 심리가 집값이 오르는 심리예요.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초조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만 집값이 오른다. 이런 학습 효과 그런 게 내려 있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겠다. 근데 지금 사면 큰일 나요. 작년, 재작년도 오르기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정책 금융 때문에 올랐거든요. 정부에서 정책 금융을 풀어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오르는 상태예요.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경기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사면은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침체 상태인데 이러한 부하 내동,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집을 따라서 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지나서 디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만일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서려면 가계부채가 적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지금 한계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는 거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집을 팔고 외곽으로 가고 있고 현금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나 또 이제 돈 많은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 상속을 받은 분들이 정의 하나 상속받은 분들 최근에 이제 정여를 100억 200억 해주고 정여세를 내고 돈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여를 받았고 상속을 받은 분들은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사는 경우를 봤어요. 이런 사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달려들기 때문에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물론 강남 집을 살 때는 부동산 가지고는 대출 받을 수 없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고 이러한 것들은 거품이 빠져도 크게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폭탄이 터져서 장기 침체로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부동산 값을 잡는 그런 정책을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 주변 지역에서도 이제 거래량도 많아지고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서동기 박사님께서 집값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값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공급이에요. 또 소득 수준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단기적으로는 정책, 금리, 또 금융 규제 이런 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잡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잡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금융 규제. 또 최근에 그 전세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 전세 대출은 없는 분들한테 전세를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집값을 올리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 전세 대출은 없애야 돼요. 전세 자체도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는 빚인데 그 전세 대출도 또 빌려 대출을 해줘 버리면 집값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고 전세 사는 분들이 집을 사는 길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은 없애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수요와 공급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금융 규제라든가 또 7월 달에 뭐 DSR 스트레스 규제를 또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과거에 지금 이번에 3단계잖아요. 과거에 1단계, 2단계 때는 정부에서 완전히 유명무실화 시키게 만들어버렸어요. 스트레스 DSR 1단계, 또 2단계 이거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그 스트레스 DSR을 풀어버리는 막 정책 대출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DSR을 무산시켜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7월 달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정부에서 그렇게 완화시켜서는 안 돼요.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진행해 나가야 되고 지금 막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고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니까 대출 받기 어려우니까 7월 달이 되기 전에 막 사자 해가지고 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서서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집값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정책 대출을 푸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과거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정상적인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DSR 그 규제로 인해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져서 집을 못 사는데 오히려 이제 현금 많은 부자들만 투기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출을 규제하면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초고가 아파트 현금으로 사는 아니면 또 중국인들이 자기 정부에서 대출 받아서 사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집 사는데 서민들은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 대출을 규제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서 고가 아파트가 아무리 올라도 일반 국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가 아파트 지금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외국처럼. 근데 지금처럼 보유세가 낮아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상속세만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상속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중에 막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외국으로 가고 막 편법을 막 쓰거든요. 지금 보유세 자체를 높여가지고 보유세를 상당히 높이면 외국인들이 부동산 살 때 부담도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 사람도 부담을 느끼겠죠. 이런 식으로 고가 아파트 그때는 이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최고 중심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일반 국민들은 저분들은 엄청난 세금을 보유세를 내고 저 집에 살기 때문에 올라도 신경도 안 쓰고 또 앞으로 오르지도 않겠지만 아무리 올라도 일반 국민들은 신경도 쓰지도 않아요. 항상 어느 나라나 보면은 초고가 아파트가 또 부자들만 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보유세를 높여가지고 실제로 초고가 아파트에 살 정도의 부자들이 보유세를 1년에 부동산 가격 1~2% 낸다고 해도 부담이 안 되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 수 있고 거기서 받는 세금 가지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저는 이거는 부의 재배분도 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제 조건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상속세를 대폭 하향시켜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이런 훌륭한 정책을 저는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서 적정 집값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서울에 집을 공급할 자리가 없다, 땅이 없다 이러는데 이게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맞아요. 지금 집값이 뭐 불붙고 있는 데는 서울의 중심지거든요. 서울 시내 전체가 아니라 중심지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중심지에 이제 공급이 더 이상 안 된다. 근데 공급이 안 된다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막 완화해가지고 해서는 집값을 더 폭발시키는 효과뿐이 안 가져요. 다시 말해서 지방이 자꾸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가 준다고 해서 중심지의 집값이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줄면 줄수록 지방이 소멸되어 가고 중심지로 더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에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재개발 재건축 대폭 완화시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신도시를 다시 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는 지금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를 빨리 공급을 진행해서 정책적으로 진행해 가지고 공급을 늘려서 서울 시내는 뭐 공급을 늘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저는 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나 그거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집이 많이 늘어나겠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더라. 그러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더 폭등시키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세금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 취득세 대폭 낮추고 상수세 낮추고 이런 정책을 피면은 부동산 값은 안정화돼요. 그래서 세금으로 부동산 값을 잡지 않겠다는 과거에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저는 지금부터 바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방 부동산은 폭락을 했고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들만 지금 폭등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다주택자가 범죄 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주택자를.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방에 과거에 이제 부자들이 지방에도 많이 있는데 지방에 논밭이랑 막 집 다 팔고 이제 중심지로 올라오거든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굉장히 주잖아요. 뭐 양도소득세도 뭐 대폭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똘똘한 한 채 정책은 세금을 많이 감면시키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먹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죄악시에서는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유세만 상승시키면 돼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을 예를 들어서 주택을 10채 가지고 있는데 50억이다. 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50억이다. 이거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세금도 똑같이 내잖아요. 세금도 똑같이 물려야 된다고 봐요. 서울에 아파트 5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고 한 채라는 이유 때문에 지방에 10채 가지고 있는 전체 50억뿐이 안 되는데 10채 가지고 있는 데는 세금을 대폭 물리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다주택자들한테 과다한 징벌적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주택자들도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해가지고 전월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정책은 과거에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다주택자가 뭐 아무리 비싸도 장기 보유하고 또 한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와주진 않고 있는데 언제쯤 이런 정책들이 나와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책을 지금 뭐 아직까지 안 나오느냐 이렇게 독촉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인수위가 구성 안 되고 바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좀 성급하다고 보고 있지만 근데 정부에서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 거야 아마. 준비하고 있고 공약한 대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또 AI 쪽으로 넓혀가는 그게 우리나라가 살 길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나라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동산 시장에 붕괴되고 막 그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정책은 저는 잘 만들 걸로 봐요.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핀다고 봐요. 근데 그중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하는 말은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세금의 재분배, 다른 세금 다 놔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의 재분배는 할 필요가 있다. 상수세를 과다하게 내는 거를 분배해가지고 보유세로 돌리라 이거예요. 또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로 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저는 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또 집값이 여전히 비싼 상황이잖아요. 월급으로 이번 생에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집값이 사상 최대로 상승했다는 기사를 보고 젊은 분들은 상실감을 더 느낄 거예요. 아, 나는 평생 집을 한 채 못 살 거다. 이런 상실감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정부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막 심리적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고 실제로 언론에서 나는 것만큼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론이 계속 부추기고 또 집값을 폭등시킴으로써 나중에 한 1년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폭등하면은 정권의 힘이 약해져요. 과거에 정권을 뺏긴 게 집값 폭등 때문에 뺏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걸 막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그냥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언론의 문제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과다하게 막 전국이 불타고 있다 이런 말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게 큰 헤드 기사로 나더라고요. 아,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여보, 옆집은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는데 이런 말들이 헤드샷으로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집값을 부추기고 있구나 이렇게 뿐이 안 봐요. 언론이 집값을 부추기면 심리를 더 악화시켜 가지고 집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사로 달라들고 집값은 더 오르고.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이 젊은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 내가 평생 해도 뭐 30년 40년 모아도 강남에 집 한 채 사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가 오면 희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약하고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주식시장을 살리겠다. 그 다음에 AI 쪽으로 돌리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AI나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걸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지금 외국처럼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또 주식이나 다른 데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이렇게 되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부동산 가지고 상실감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서히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피고 해야 지금 젊은이들의 상실감을 저는 없앨 수 있다고 봐요.